국민 필독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적이다. 조선족이 쓴 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 여론 조작은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그 수가 한 1000개 정도 된다. 여론 조작 팀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부정조 작은 조선족들이 담당했다. 그들의 국적은 중국이다. 네이버의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중국인의 손을 거친다.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빠져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기간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술을 뻗치고 있다. 중국은 민주당 친중 정치인과 결탁하여 침략의 마술을 뻗치고 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진실을 알려줄 언론은 있는가?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린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조선족도 문제지만 한국에 유학 온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은 돈이 무지 많은 부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안타까운 건 이렇게 가져간 대한민국 역사가 끝난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자기 수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적화되어야 미국에 대항하기가 쉽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다. 문재인 당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건 사실이다. 당선시켜줬으니 중국 공산당에게도 뭔가를 줘야겠지. 여태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기억해라.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남도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강원도에 지어지는 차이나타운, 영종도와 송도의 중국 투기 자본 허락,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태양광, 중국산 전기차와 그에 따른 한국 정부 보조금, 마스크 사업계 중국의 밀반출, 중국산 미세먼지 환경단체 입막음, 우한 폐렴 중국인 입국무한 허용.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힘이 비대해지고 이젠 미국과 헤게모니전에서 싸워 이기려고 고투하고 있다. 그 전술은 한반도 공산화의 키포인트가 있다. 경제로 미국에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는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 삼는 거고, 문재인은 그 미끼를 물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지만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본인이 대선 때 당선되기 위해선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필수였다는 걸 알았고, 문재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얻어낸 것이 많은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딜의 결과로 문재인은 중국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된다. 한국의 많은 토목공사, 각종 이권 사업들이 전부 중국 기업과 얽혀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조선족, 댓글 선동부대원들의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 빚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중국과 척을 지는 순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이 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문재인은 타살당한다. 부정선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잘 읽는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그들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화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편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한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친중 정치인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적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스며들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라인이 무적이었다. 이명박은 딴 게 돈을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는 기업가여서 주사파 운동권과는 세상 보는 눈이 달랐다. 박근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잘 답습했다. 짱개를 이용하되 믿지는 않는다는 게 그녀의 주요 전략이었다. 그래서 짱개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고 사드 배치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과 현재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운동권 시절 때는 무슨 단체가 모두 자금을 지원해줘왔고 그런 삶에 익숙하다. 선거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선 구할 수 없고 늘 하던 방식대로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다. 박근혜 때는 보수 세력이 굉장히 살아있었다. 좌파들을 살려놓기엔 중국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당시에도 조선족 댓글 부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적고 보수는 이겼다. 그리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정말 운대가 잘 맞아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중국 정부도 이때다 싶어 민주당을 지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태블릿 조작, 조선족 댓글이 주도하는 여론, 박근혜에 대한 실망을 느낀 한국인이 그 분출구를 조작된 여론에 몸을 내맡긴다. 조작된 태블릿 PC 사건으로 판세는 기울어져 가고 막대한 선거자금과 여론 조작, 적당한 전자개표기 조작, 선동당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고야 만다. 이들은 위에 두 가지 사안이 아닌 한 한국인들끼리 지지고 복구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반중 정서가 불어닥치면 그걸 잠재우기 위해 조선족 댓글 부대가 다시 대거 투입된다. 이걸 반복한다. 조선족들도 위에서 지시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필요한 인재풀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으면 한국인들이 잘 따라온다. 세뇌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뜨린다.
일종의 온라인상 우한폐렴 바이러스인 것이다. 조선족 댓글 구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런 쪽에 인재풀이 차고 넘쳤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과 커뮤니티 흥망성쇠로 인해버리고 다른 커뮤니티로 갈아탄다거나 이런 게 반복될 뿐이다.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이다. 한국인 스스로 내버려둬도 내부 분열로 통합되지 않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게 작금의 중국 공산당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음.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 모른다. 한국 여자들의 국익과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전쟁 없이 자란 세대들이라서 그렇다. 남자들이야 군대를 갔다 오니 개념이 생기는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영당군 이래로 한반도 땅에서 단 한 번도 중국에게 도움받은 적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어떻게 보면 우한폐렴 사태가 한국에겐 큰 전화위복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던 것들. 한국의 적은 중국이다라는 것을 지금의 이 30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진짜 적은 중국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퍼나르고 알려야 합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행복한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됩니다. 위글은 개인 관심사일 뿐입니다. 택시가봉이냐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